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수업 나눔 토크 첫 번째 날 3차 시입니다. 한솔고등학교 조우태 선생님께서 교육학 부분이고요. 교과 연구 동아리를 통해 교육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 공유를 먼저 3차 시하고 4차 시는 융합으로 어울림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과 연계 교수학습 자료도 영어랑 통합사회가 같이 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조우태 선생님이 영어일지 통합사회 선생님일지 교육학 선생님일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정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수업 진행하시면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이크 조우태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솔고등학교 교사 조우태입니다. 저는 수업은 영어 교사고요. 그리고 외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이랑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이쪽으로 조금 이제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교육학 시간이니까 먼저 교육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학 교과 연구 동아리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2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교과 동아리의 목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학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교육학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수업 자료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활성화와 그리고 교육학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해서 저희 교과 동아리가 2년에 걸쳐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학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래 오늘 학교가 한솔고등학교가 학생 일정이 조금 독특해서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제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올까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여기로 왔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PPT를 이 발표만을 위해서도 PPT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시간이 지금 학사 일정도 꼬이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다른 PPT를 가지고 이거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만 이렇고요. 뒤에는 제가 연수 나갈 때 쓰는 PPT라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학 연구 실적 보고 및 수업 시연 잠깐 시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성과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광주, 전남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학 수업 컨설팅 교사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에 다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수 내용이라서 좀 생략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또 이제 제가 연수 나가고 연구를 하기 전에는 저도 교육학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연수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의 연수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교육학 수업을 보면은 항상 끝이 이상하게 수업 시연으로 끝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대 사범대에서 마지막 이제 꽃이 수업 시연이잖아요. 근데 교육학 수업도 수업 시연으로 끝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교육학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제가 연수 나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일반 선택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진로 선택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교육학이 굉장히 전문적인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교양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교양처럼 가르치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 팀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론입니다. 평론에서 이제 교육학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번 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 수업을 짜게 됐고요. 그래서 교수 평균 일체화된 교육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저희
팀의 철학이 담긴 교육학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참신한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교육인데요. 요거는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학 수업에서 부모 교육을 합니다. 요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유일무이한 교과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수업 목차인데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교육학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고 난해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세트에는 거의 뭐 수업 시연한 거 들어가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 활동 한두 개 그렇게 들어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조금 더 학생의 삶에 학생이 성장할 수 있고 진학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해 봤습니다. 요건 작년에 저희 팀에서 2021년도에 했던 거랑 좀 바뀌었는데요. 몇 가지 바뀐 게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1강이 원래는 교직관이었는데 요걸 좀 더 교양의 냄새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학이라는 테마로 부모 교육으로 한 세트를 넣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이렇게 17강을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요 17강에 해당하는 수업 PPT 그리고 수업 지도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업 부모 교육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만 살짝 보여드리고 살짝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수업이 학생의 삶에 가까워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제 저희 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삶에 가까우려면 학생의 삶에 가까운 수업이 이제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삶에 어떻게 교육학 수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교양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좋은 스승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아예 맨 처음 제일 중요한 1챕터에다가 집어넣고 교육 철학 관련해서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팀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수업이 1강 부모 교육입니다. 이 부분 챕터가 이게 사실 만들기만 하고 아직 실제로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다듬어야 될 것이 많은데 좀 밸런스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PPT 하나로 한 수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수업이 몇 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좋죠. 부모는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다. 모 선생님 알림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아빠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몰래 베꼈습니다. 먼저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연예인 딸인데요. 요걸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어보라고 하면서 흥미 유도를 시키고 부모를 닮는다. 외모만 닮을까? 이제 행동 습관도 따라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학생 목표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교육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 자신만의 육아 철학을 제시하고 설명해 볼 수 있다. 이거 두 개를 학습 목표로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짜봤습니다. 학습 내용은 이렇게 있고요. 교육의 중요성, 요새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때 이게 중요한 이유, 이게 쓰이는 곳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교양 수업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수학책, 영어책 꺼내서 공부하지 말고 요 수업 잘 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글자체가 폰트가 조금 하나가 이제 부족한 게 있어서 좀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부터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갈 때부터는 이제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공교육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공교육 공백기에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부모거든요. 근데 부모는 저희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찾으면서 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자녀 교육은 왜 아무런 생각 없이 할까? 여기에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 전문가가 돼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PPT를 먼저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이론들을 조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통해서 약간의 흥미만 가져도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이거 교육학 수업 때 들어봤던 내용인데 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약간 흥미만 주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교양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이제 각인 실험이거든요. 각인과 결정적 시기에 대한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또 실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실험 오리알을 이렇게 자연 부화시키고 인공 환경에서 부화시키고 사육사를 봤을 때 당연히 오리들이 사육사를 따라다니겠죠. 어미로 알고. 그래서 각인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각인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도 굉장히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이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환경이 갖추어지고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요. 또 애착 형성. 선생님들 다들 기억나시죠? 네. 레서스 몽키 실험입니다. 기억나시죠? 설사 감아두고 젖이 나오는 인형이랑 젖이 나오지 않는데 선을 두르고 따뜻하게 만지면 따뜻한 인형 두 개를 뒀더니 원숭이가 항상 이렇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따뜻한 포근한 로봇한테만 안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애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애착이 사회성 발달 그리고 인지 능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역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주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는 선생님들 아실 것 같습니다. 소세스쿠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루마니아의 독자 소세스쿠가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네.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해주고요. 영상도 하나 실었는데 영상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찰과 모방 이게 제일 지금 핵심인데요. 네, 모방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폰트가 좀 깨졌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자연스럽게 모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자식 앞에서 이쁜 행동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학습이 있는데 이런 교육학 수론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개념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거나 암기시키거나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연수 가서 선생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이런 내용이 어떤 느낌이다. 영상도 여기 EBS에서 나온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아이가 폭력 현상을 관찰하면은 실제로 가서 때리고 또 아이가 인형을 안아주는 걸 목격하면은 가서 안아주고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학생들도 이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전부 다 합쳐서 한 차시가 아니고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생기부 활동으로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장자크로스의 에밀 읽기인데 에밀이 좋은 책인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6쪽짜리 요약본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더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에밀에서 1장, 2장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장, 2장을 보면은 저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좋고요. 에밀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고 그 의미를 해석해봐라. 그리고 추가 활동으로 생기부 활동으로 일단 에밀 이렇게 설명이고요. 생기부 활동으로는 에밀을 다시 써보라고 합니다. 에밀이 지금 자연주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좋은 말도 있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을 자기가 조금 편집해서 자기만의 에밀을 써봐라. 자기만의 양육 철학에 대한 책을 한 권 써봐라. 물론 책까지는 아니고 이제 짧은 글이겠죠. 에세이 같은 거. 그렇게 써보라고 하고 생기부 활동으로 반영하면은 에밀은 제가 이제 항상 쓰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좋은 생산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맨 처음에 학습 목표로 제시했던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 어떤 양육 철학을 가지고 내가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해보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공유를 빨리 껐나요? 예, 그건 말고도 이제 요게 굉장히 저희 팀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학생들한테 흥미를 줄까 안 줄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이제 학사 수준이잖아요. 이게 레벨이 전부 대학 수준이라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키고 더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이 당장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엎어서 자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공부를 해버립니다.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양 수업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짜봤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총 7강입니다. 저희 팀은 작년에 요 큰 뼈대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요 뼈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수업 PPT도 좀 개선을 했고요. 교육 경험에서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계속 정교화 작업을 해서, 정말, 어, 1시간 정도만 한번 훑어보시면은 바로 교육학 수업을 아주 질 높은 교육학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조태 선생님이 그 1년짜리가 아닌 몇 년짜리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러 그 고민들 같이 나누어 주셨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교육학 수업은 교양 수업이잖아요.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 아무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양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의 관심도 높고, 교육학 심리학은 정말 관심이 참 높습니다. 진로 진학에서도 도움되고 또 고민되는 지점들도 많기 때문이겠죠. 현장에서 또 이렇게 교육학을 그 전공에서 대학에서 전공해서 또 복수 전공에 다전공으로 들어오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또 교육학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조태 선생님은 본인의 교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수업에서 실제로 공동교육과정 수업이나 이런 데서 녹여서 아이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영역이 교과 연구 동아리입니다. 2018년도부터 진행되었던 교과 연구 동아리에서 이제 팀으로 교사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그걸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주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교육학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또 질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너무 완벽했나요? 예, 예, 네,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네, 작년에 그 조우태 선생님 발표도 제가 잘 들었고요. 작년에 그 선생님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교육학이라고 하면 교사가 될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조태원 선생님의 고민은 교육학 수업의 끝은 수업 시연이다. 또 수업을 실제로 학생들이 하게 해보는 정말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교과로 인식하는 것이 조금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학문 체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던 거였고요. 그게 작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올해 그런 측면에서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이 실제로 교육학 속에 들어가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교육학,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실차시를 만드는데 이제 수업을, 저희 멋대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총론의 베이스를 두고 총론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총론에서는 이제, 교육학 수업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교육학 과목은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적인 개인 생활,
및 사회생활의 이해와 실천에 도움을 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교육학적 안목을 넓혀 교양인을 길러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맡은 게 이제 교양인, 그리고 교육학적 안목을 갖춘 교양인,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제일 집중을 해서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찾아보던 와중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다음 4차 시에서는 그 학교폭력 예방 관련 어울림 그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상담할 때 학생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고등학생쯤 오면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이제 확실히 어른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어디부터 이제 좀 바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던 와중에 이제 특정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던 특정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좀 아버지한테 맞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부모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관심을 덜 받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와중에 작년 즈음인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트렌드처럼 떠오르면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교육 1강이 교직관이었습니다. 교직관에서 이제 살짝 묻어서 들어갔었는데 이럴 바에 그냥 이제 임팩트 있게 아예 그냥 부모 교육을 한 챕터로 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니까 교양 수업이니까 1차 시에 넣자. 그리고 1차 시에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은 교양 수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시에 강하게 좀 특색 있게 부모 교육을 첫 챕터로 넣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괜찮은 교육 경험을 골라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예.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학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 예. 교육학을 선택해서 오는 학생들은 교육학에서 뭘 배우려고 혹은 뭐 때문에 교육학을 선택해서 오는 건가요? 예. 제가 장학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현장의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이제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교육학은 교사 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교사 되려면은 너 꿈이 교사라고? 그러면은 교양 수업 고를 때 교육학 이거 고르면 되겠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수업이 심리학자가 되려고 심리학 배우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교육학은 이게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벽이 쳐져 있어서 교사가 아닌, 너 교대 갈 거 아닌데 사대 갈 거 아닌데 왜 교육학 수업 듣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서, 그리고 학생들도 교육학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사 되려면 사범대 가려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실제로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진로를 물어봅니다. 진로랑 수업을 듣는 이유.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제가 5년 정도 했거든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교육학을 5년 정도 했었는데 그중에서 교육학 수업을 듣는데 실제로 진짜 총론에서 말하는 교양인이 되고자 교육학 수업을 듣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한 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교대, 사대 가고 싶어 해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교양 수업처럼 가르치면은 뭐 예를 들어 부모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 교육은 저는 부모 교육이나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그냥 공통 교양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교육학 수업에서 한다고 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 교육학 수업에 부모 교육 하는 사람도 전국에 저밖에 없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교육학 수업 하는 학생들이 조금 수업 을 바꿔야지 좀 교육학 저변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네들은 학부생 같은데. 안 그래? 얘네들 네. 혹시 또
예, 분들 또 계실까요? 소리가 좀 이렇게 막 넘어오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잡느라고 그랬습니다. 음, 그 공동교육과정 아까 5년이나 교육학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 참 고생하셨네요, 진짜. 어, 처음에 공동교육과정 시작할 때도 이 교육학 또 심리학 또 고교 학점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이제 학생들의 요구들도 있는데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양력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제 교육학 강사하셨던데 타 시도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교육학을 이 수강 연수를 이렇게 들으시려고 했던 의도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보통 느낌이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교육학 과목에 대한 체감도 예. 예, 그 타 시도에서는 교육학 수업 들으시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일단은 절대적으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으셨고요. 이제 수업 실수가 적거나 해서 내년부터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셨고, 교육학 수업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 예, 이 연수 듣고 이제 정작 수업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연수를 나간 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 연수를 나가서 연수 데이터는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 공동교육과정 그 세종에 있는 강좌들 중에 프랑스어가 있어요. 프랑스어를 듣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하고 제가 이정세 작가님하고 같이 공동교육과정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88강자, 캠공2가 80강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300여 개 강자가 있는데 처음에 프랑스어를 듣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 외교나 이런 거 고민돼서 뭐 UN 국제 보통은 그 영어와 프랑스어를 이렇게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리하는 아이들도 프랑스어를 듣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거 다 우리 어른들의 그냥 그 선입견이다라는 거죠.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요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배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신선한 충격과 함께 또 다른 고민들도 우리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교육학이라는 어떤 어찌 보면 선생님들한테는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도 있을 수 있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또 공유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시는 훌륭한 조우태 선생님께 박수로 3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